부산의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회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건축이 됐던 부산 근대역사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본과 요즘 일본과 관계가 좀 편하지 않아서 그죠?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해운대 동백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풍광이 일품인 동백섬으로 떠나보시죠. 먼저 그 누리마루가 있는 동백섬은 옛날에는 섬이었으나 육지와 연결된 육궤도입니다. 네. 봄과 겨울 사이 그 동백꽃이 땅에 쌓여 지나가는 말발굽에 밟히는 것이 세치, 즉 한 9cm 정도나 된다고 했을 정도로 동백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또 신라 최고의 천재학자 그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로 선생의 동상과 기념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누리마루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세상 세계를 뜻하는 누리와 정상과 꼭대기를 뜻하는 마루가 합쳐진 건데요. 예. 세계 정상들이 모여 에이펙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열린 제13차 에이펙 정상회담 때 2차 회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짓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예. 1층은 야외 자유마당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정상 오찬장과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는 회의장과 대기실 그리고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약 900평 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예. 2005년에 부산다운 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아주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리마루를 굳이 동백섬에 지은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그 경호상에 적합한 장소와 또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백섬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원래 그 자리는 그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시설, 철거 부지를 최대한 활용했고요. 건물 주변 가로등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경호가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됐었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그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큰 모임이니까 당연히 경호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백섬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데다 그 정상회의장 뒤쪽에는 산이 있고 또 앞에는 바다가 있어 그 보안과 안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조선호텔 옆에 그 좁은 입구를 지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그 이곳에 회의장을 지을 수 없었다면 부산에서 그 에이펙 유치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백섬 입구를 통제하고 그 해상에는 무장한 배, 그다음에 하늘에는 비행기가 경비를 함으로써 철통 같은 경비가 한 몫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닷가 근처라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파도나 해일 걱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난 2003년 그 태풍 매미 때 그 해안가 건물들이 그 입은 막대한 피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리마루는 그 초속 40m 이상의 바람과 그 진도 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바다에서 불과 2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웬만한 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1층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상회의장 건물은 2층하고 3층에 조성해서 해수면과 약 12m 정도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 당시 건물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그 풍동시험하고 진동시험 등 그 각종 시험을 거쳐서 지었기 때문에 최악의 기상 여건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5년 그 대형 태풍 나비에도 피해가 없었고 그 후에 큰 태풍이 여러 번 왔었지만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정말 그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도 꽤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한 모양입니다. 그 겉모습은 그 부식과 충격에 강한 티타늄 코팅, 아연 강판의 그 원형으로 된 원형 지붕으로 되어 있죠. 마치 그 우주선이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지붕 모양을 동백섬의 그 능선과 비슷하게 형상화했고
그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우리 옛날 초가집의 그 곡선을 보는 듯합니다. 네. 누리마루는 전통 건축물인 그 정자를 이 현대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로로 힘차게 뻗은 12개의 기둥은 12지선을 그 상징하고 부산시의 그 슬로건인 그 다이나믹 부산의 역동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외벽은 전망을 생각해서 그 세 개층 모두 두께 그 한 21mm 복층 투명 유리의 그 방탄 필름을 부착을 했습니다. 네. 내부 모양이 타원형인 것은 또 어느 방향에서든지 그 정상들의 자리가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리는 바람과 밖의 그 소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하고요. 특히 연회장 옆에 있는 그 우리 대청마루 형식의 테라스를 설치해서 각국 정상들이 이곳에서 광안대교와 그 해운대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경치는 뭐 더할 나위였고요. 그 건물 내부도 꽤 아름다운 곳들이 많죠. 네네. 특히 그 입구 로비에는 그 전통 나전 칠기로 제작된 그 대형 커다란 그 12장생도가 그 우리 전통 공예의 그 화려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래 12장생도에는 16마리 학이 등장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이 20명이어서 그 20마리의 그 학을 만들었는데요. 네. 특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붉은 그 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누리마루 건물 곳곳에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오늘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그 정상 회의장 입구 천장에는 그 단청 색상으로 그 석가래가 조형돼 있습니다. 그 한국의 조형미를 살리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또 그리고 그 바닥은 국산 대리석 그 정선석을 그 대청마루처럼 그 대청마루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층 정상 회의장은 석굴암의 돔 천장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정상들의 그 대기실 벽면에는 훈민정음을 음각시킨 그 유리로 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와 오륙도가 그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넉넉한 동백섬의 푸른 송림이 울창하게 둘러진 그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그 전통과 현대 첨단 기술을 조화해서 더불어 그 역대 에이펙 정상회의장 가운데서도 가장 그 아름다운 명소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누리마루. 꼭 가보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라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건축 부산을 말하다. 지금까지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회 회장이었습니다.